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대담의 유영옥입니다.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는 한미 친선주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카투사와 주한미군은 다양한 행사를 열어 서로를 이해하고 우호를 증진하면서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한미 우호 증진 활동과 50년 이상 이어져 온 한미 동맹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우선 화면부터 보시죠. 한미 동맹은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미국은 유엔 참전국 중 제일 먼저 한국에 전투부대를 파병했고 가장 큰 규모의 지상군과 해군, 공군을 파병해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웠다. 이후 한국군과 미군은 1978년 창설된 한미 연합사령부를 중심으로 연합군 최고의 파트너로 함께 발전해왔다.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해 50년이 넘게 함께 해온 한국군과 미군. 이들은 한미연합사령부와 민간 차원의 각종 문화교류와 친선행사를 통해 서로의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며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다. 이념과 군사를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금 강한 신뢰와 유대 강화를 밑거름으로 한 한미동맹만이 21세기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굳건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굳건한 한미동맹의 시작, 한미 우호 증진에 대해 국방대담을 통해 얘기해보자. 한미동맹,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신화와 상징성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50년째로 이어져 오고 있는 이 한미동맹은 우리한테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은 특히 세계사에 있어서 성공한 동맹으로서 널리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한미동맹의 밑바탕에는 다양한 한미 우호 증진 활동이 있는데요.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여기 나온 패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미연합사령부 조석근 소령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김경순 박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주한미 8군 한국군 지원단 정훈장교 유종래 중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미친선 좋은 친구 협회 박명웅 부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먼저 한미동맹의 역사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한미 친선관계, 한미동맹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떠오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조석근 소령님, 한미동맹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 한미동맹은 19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역시 6.25 전쟁이 있었는데요. 6.25 전쟁 당시 우리 국군은 미국 등 16개국과 함께 연합하여 용감하게 싸웠으며 공산 세력을 물리쳤고 이 땅을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끝내 통일을 이루지 못하였고 미국은 공산 측과 정전협정 체결을 서두르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호전적인 북한이 존재하는 한 정전협정 체결은 곧 유엔군 철수와 제2 6.25를 재발할 것이라고 예단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하든지 미국이 한반도 안보를 보장하는 장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할 것을 강력히 희망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과 미국은 19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게 되어 오늘날까지 한미 동맹이 확고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1953년 휴전 후 한미 양국이 체결한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죠. 이것을 시작으로 한다면 한미 동맹은 56년간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 필요성과 의의에 대해서 우리 김경순 박사님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내년이면 한국전쟁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실은 한국전쟁과 한미동맹을 상호 연관된 관계에서 본다라고 얘기하면 60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다시 이제 재고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한국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그 중요성은 한반도 안보와 평화, 안정, 이 모든 것의 사실 중심축이 한미동맹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측면이 여러 가지지만 좀 구분해서 본다라고 얘기하면 안보적 측면에서는 한미동맹이 북한의 제2의 군사 도발을 억제하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군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이 사실은 세계의 강군 아닙니까? 이 강군을 만드는데 아주 기초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또 한미동맹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발전, 이 바탕에도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했던 것이 한미동맹이 아닌가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한미동맹이 있었고 또 한반도 안보라는 것 때문에 미국에서부터의 군사원조, 경제원조, 또 하나 그런 군사원조와 경제원조를 바탕으로 하는 정치적 가치, 또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주의나 시장경제적 가치가 우리에게 들어왔고 이것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사실은 현재 우리가 국제적 지위가 굉장히 향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가져오는데 근본적인 또 바탕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사실은 지난 한 약 10년간 한미동맹에 대한 것이 좀 갈등 구조도 좀 있었죠. 또 어떻게 보면 69년 닉슨 덕트린 이후에 주한 미군이 감축되면서 약간의 신뢰 구조가 깨지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균열이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사실은 한미동맹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느냐, 21세기를 지향하는 한미동맹은 어떤 모양이 되느냐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예. 이 한미동맹의 중심에는 한미연합사령부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조석근 소령님께서 창설 배경과 의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한미연합사는 78년 11월 7일 창설되었고 올해로 31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미가 한미연합사를 창설하기로 합의한 것은 창설 1년 전인 77년 제10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78년 7월 제11차 SCM에서 최종 합의가 되었습니다. 또한 SCM 다음 날에 한미군사위원회에서 전략지시 1호가 의해서 한미연합사가 창설이 되었는데요. 이 전략지시 1호의 의미는 유엔사의 한국군과 미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이 한미연합사로 이양됐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25 전쟁 이후 유엔사에서 행사했던 작전 통제권이 한미연합사로 완전히 이양되었고, 명실공히 한미연합사는 한미군이 동수 편성되어서 상호 협조 관계를 유지한 가운데 육해공 이하 부대를 모두 작전 지휘하는 한반도의 중추적인 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한미연합 사령부 역할은 무엇입니까? 작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예. 한미연합사 임무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양국의 통합된 군사 노력으로 적의 도발 행위를 억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억제 실패 시에는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분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 억제와 유사시 승리를 위해서 연합사는 매년 한미군 연합연습을 실시하고 있고 작전 계획을 공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다양한 도발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수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월 9일부터 20일까지 키리졸브 훈련을 했는데요. 이때 작전 계획의 실천력을 한미군이 점검을 했으며 항공모함 등 유사시 미 증원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전개를 확인했고, 이럼으로써 국민들의 큰 신망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우리 조석근 소장님께 다시 묻게 되네요.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한미연합 사령부는 문화교류와 친선 활동을 열어가지고 한미 이 친선 우호 활동을 강화시켜 왔죠. 좀 거기에 대해서 한미연합사가 주최하는 문화교류 및 친선 행사는 어떤 것이 있는가? 연이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한미연합사가 추진하는 교류 활동으로는 정말 다양한데요. 세 가지 범주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사회와의 교류,
학생과의 교류, 군 상호 간의 교류, 이 세 가지 범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와의 교류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초청해서 주한미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또한 미군에 대한 사회의 의견도 청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과의 교류는 대표적인 것이 고교생 영어 캠프인데요. 전국에 있는 고교생들을 4박 5일간 캠프로 초청을 해서 미군과 함께 생활을 하고 또 수업도 하고 같이 미군 숙소에서 잠도 같이 자면서 한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또 미국 문화에 대해서 체득하는 기회를 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군과의 상호 교류는 한국 사관학교생들의 연합사 방문, 또한 미군들이 GOP나 연평도 방문 등을 통해서 한미군이 상호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한미의 문화교류 활동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한국 그 가정 이 초청 행사가 생각나는데요. 우리 유종래 중위님께서 그 말씀해 주시죠. 한국 가정 초청 행사, 그 아주 오래된 행사죠? 예, 행사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한국군 지원단에서는 특히 평소에도 주한미군과 한국 가정이 서로의 독특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미 1대1 가정 결연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한미군과 카투사가 한 팀이 되어서 한국 가정과 1대1로 결연을 맺는 것입니다. 특히 작년 12월 28일에는 평택 지역대에서 12명의 주한미군과 12개의 한국 가정이 서로 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올 설에는 그 한국 가정에서 그 결연을 맺었던 주한미군을 초청해서 문화를 교류했고, 또 지난주 친선주간 때에는 그 주한미군이 그 결연 맺은 가정을 부대로 초청해서 함께 문화 교류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1대1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 초청을 해서 그러면은 참 뜨오르는 것도 많고 가슴이 사겨지는 것도 많겠구만요. 예, 그러니까 하나의 가족을 더 이렇게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미국에 돌아가서 예. 어떻게 그 한국에 가니까 참 따뜻하더라 이런 얘기를 뭐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1대1 가정 결연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한미연합사의 이런 활동에 대해서 이 민간단체의 지원 활동도 대단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친선 좋은친구협회 문화교류 및 친선에 대해서 우리 박영웅 부회장님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한미 친선 좋은 친구 협회는 한미 연합사와 더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 차원에서도 한미 간의 좋은 친구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공식적으로는 한 5년째 주한 미군 장병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한국 전통의 역사를 소개한다든가 문화를 소개하고 유적지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한국 전쟁 발발이 왜 됐으며 그 이후에 한국은 어떻게 걸어왔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한미 간에 서로가 좋은 친구, 굿 네이버 관계를 돈독히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 역사 문화 속에 1년에 한 6차례, 그리고 주한미군 장교의 부인되는 분들을 초청해서 한국 역사적인 전통적인 음식 만들기 요리 강습을 통한 체험, 그 다음에 아주 열심히 복무하고 있는 모범장병을 추천받아서 스키 투어를 한다든지, 그 밖에도 이제 금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범장병들을 선발받아서 본국의 그 부모님들을 초청해서 한 4박 5일 정도 함께 지내도록 하고, 또 한국 관광, 문화, 음식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하고 돌아가게 함으로써 모시다 드립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장병은 물론이고 부모님들이 한국은 아름답고 좋은 나라다, 그리고 안심하고 우리 자녀들이 복무를 마치고 올 수 있겠다 등등의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상당히 돈도 많이 들겠는데 많이 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우리와 좀 전에 말씀 주신 대로 굿 네이버 이 관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근 소장님, 지금 현재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이 한국에 많이 와 있죠. 그렇습니다. 뭐 몇 명씩이나 와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약 28,500명입니다. 이는 작년 4월 18일 캠프 데이비스에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고요. 이러한 주한미군과 그 가족의 한국 주도는 한미 동맹의 실천이라는 부분으로 양국 정상이 밝혔듯이 앞으로도 주한미군의 주도는 한반도에서 지속될 것입니다. 다만 최근 주한미군 자료에 의하면 주한미군 중 약 15%만 가족을 동반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모두가 재정적 지원을 받는 건 아니고요. 약 6% 정도만 정부 지원을 받고 나머지 9%는 개인 돈을 쓰면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샤프 연합사령관은 이러한 미군의 가족 동반이 안보 지장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가족 동반율을 50% 수준까지 높일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군이 가족을 동반하는 것은 다른 어떤 상징적인 말보다도 가장 확실하고 실체적인 한미동맹의 실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유종래 대위님, 예. 뭐 진급을 해서 또 대위라 부르게 되는데 뭐 그래도 상관없겠죠. 이 주한미군들이 한국에 생활을 하면서 예. 가장 어려워하는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무엇보다도 주한미군 중에 대략 15% 정도만 가족과 동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가장 큰 어려움은 이제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군들을 보면 책상 위에 부모님 사진이나 아내 사진, 가족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는 인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물론 가장 큰 게 언어 문제이고, 그 다음 이제 가장 당황스러워하는 부분이 이제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라는 이런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자동차 운전 습관, 교통 문화에 대해서 대단히 이렇게 당황스러워하는 면이 큽니다. 우리 미군들하고 생활하면서 좀 에피소드나 좀 경험담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으면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예, 미군들하고 생활을 이제 하다 보면 상당히 미군 장병이나 미군 장병 가족이나 한국에 대해서 좀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하고 많이 알아가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갈 때도 서로 먼저 이제 인사를 하고 하면서도 다가가서 또 하나씩 더 물어보고 이런 사소한 것도 이제 하나하나 챙기면서 한국을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고, 이제 병사들 간에도 같이 배럭을, 한미 장병이 같이 이제 숙소를 쓰는 병사들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함께 이제 외출이 되니까 외출될 때 나가서 술 한잔 하면서 이렇게 서로 친근하게 좀 더 다가서려고 하는 모습이 되게 짙습니다. 유대인도 술을 잘합니까? 예. 예. 어때, 미군들은 막걸리 같은 거 마십니까? 막걸리 이런 곡주는 솔직히 좀 별로 그렇게 즐겨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삼겹살 같이 많이 먹으면서 소주 이렇게 하면, 한국 술 하면 소주 이런 인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우리 김경순 박사님, 이 한미 이 친선 경기를 할 적에 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다양한 문화 교류를 갖다 하면서 친선 활동을 하고 있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필요한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한미 친선 활동이 사실은 뭐 예전부터 이루어져 왔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그 필요성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건 한국 사회의 변화도 있었고 또 국제 환경의 변화 또는 미국 측에서의 변화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진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거의 GDP 규모로 해서 세계 뭐 10위권, 11위권 정도까지 올라와 있고 또 국제 환경으로 보자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탈냉전의 시대로 들어와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하는 한미동맹은 어떤 형태로든지 서로 이해될 필요가 새롭게 생기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왜 우리가 의사들이 왜 경제적 상황이 좋아지면 그냥 의료 서비스를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설명도 원하고 서비스도 좋아져야 되고 왜 우리가 어디가 아프고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어 하는 것처럼 예전에는 안보라는 틀 속에서
그냥 용인되던 것이 이제는 왜 그런지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건 뭐고 뭐 이런 것들을 더 알고 싶어 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요구고요. 미국 측에서 본다면 아까 유종래 대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한국 해외 파병이 여러 지역인데 한국이 그렇게 좋은 지역이냐라고 생각하면 별로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약 15% 정도만 오는 것처럼 그 해외에서도 유럽 지역은 훨씬 더 많이 가족들하고 같이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환 주기도 한국이 더 빠르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도 못 데리고 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환경적으로 보면 언어도 훨씬 이제 불편하고 그다음에 문화적인 것도 잘 안 돼 있고 주택이나 뭐 이런 것도 불편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서 상호 교통이 필요한 거죠. 이런 교통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친선 활동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별로 그 사람들 유럽 쪽의 언어를 별로 잘 못하던데요. 그 유럽 쪽의 언어를 못해도 유럽 쪽에서 영어를 받아주는 효과가 훨씬 더 있죠. 우리도 영어 잘합니다. 우리 박용훈 그 부회장님 좀 이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우리가 이제 연말 송년회를 매년 갖게 되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금년 지난번에도 사부 사령관님을 비롯해서 장성들 또 우리 부사령관이 이성출 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지난 1년간의 얘기를 나누고 즐거운 환담을 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런 행사를 갖는데 거기에서 샤프 사령관이 아주 명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활동으로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말씀 중에.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직후에 이 인터넷에서도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미 친선 좋은 친구 협회 그 이제 김윤필 회장님이 이 자리에 나와야 될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모님들을 장병들에게 모셔다가 4박 5일 동안 함께 생활을 하시도록 하는 이런 사업이 앞으로 많이 확대가 되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우리 민간 차원에서 대단히 좋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또 관계 정부 부처나 또 관련 단체, 특히 우리 그 친선협회에 가입해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이 상당히 보람을 느끼게 될 거고, 또 회원들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으로 홈스테이 좀 초청해달라. 우리 가정 모셔서 기회에 우리 청소년 아이들 그 영어 실습도 좀 시켜보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초청을 해서 그렇게 해보면은 도움이 좀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선 금년에는 1년에 2차례 35명 좀 약간 가정이 어렵고 충실한 그 장병들을 한미 연합사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그 부모님이니까 이제 70명이 되겠죠. 그분들을 모시러 지금 김윤필 회장이 미국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에 2차례, 내년에 2차례, 1차적으로 이제 3개년 6차례를 하게 되면 아마 상당한 좋은 반응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문화 교류나 그 친선 활동은 네. 그 미군들 가족뿐만 아니라 또 미군 차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상당한 도움이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부원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제 우리 한국이 미국을 동맹 관계다 또 혈맹 관계다 하지만 미국의 문화에 대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전수를 받고 이해를 하는 면이 많거든요. 지금 박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이것이 이제 한미 좋은 친구 협회 이제 상호 교류에 의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습득을 하게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계의 평화와 자유 이런 데에서도 한 덩어리가 돼서 힘쓰게 될 때에 한미 양국 간의 좋은 친구는 맺어지고 지구촌 자유 평화에도 기여를 하게 된다. 이런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저희들은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좋은 한미 간의 좋은 친구 정신이 발양되도록 하는 그런 그 보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경숙 박사님, 뭐 조금 보충할 말이 있으면 좀 해주시죠. 뭐 한국 국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10여 년간 사실은 한국 사회에 반미 감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이 꼭 긍정적인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 뭐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원인은 뭐 한편에서 보면 우리가 자신감을 회복해서 그 자존감이나 자주국방을 해야겠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근데 다른 한 측면에서 보면 약간 이게 지금 그 반미 감정을 부추기는 집단들도 좀 있었지 않나. 여러 가지 시위나 뭐 이런 거에서 볼 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미 감정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우리 쪽의 국익에 관련돼서 그것이 지금 긍정적인 것이라면 몰라도 이것 자체가 굉장히 감정적인 측면이고 사실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라면 보다 정확하게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죠. 그런데 이러한 정확하게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뭐 군사 기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이제 여러 가지 반대 시위의 경우에 물론 거기서 피해받는 주민도 물론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집단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오해를 불식하고 정확한 사실을 알고 그것을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요구할 것은 정당하게 요구하자.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뭐 괜히 감정 비화를 시키거나 오해를 증폭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서로 갈등 관계로 나아가지 말고 사실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뭐 미선이 효순이 사건도 있었고 또 뭐 가깝게는 뭐 쇠고기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 촛불 집회가 있었죠. 근데 그게 사실은 상당 동안의 국정 운영에도 피해가 갔었고 개인들 생활에도 문제가 있었고 이런 부분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좀 더 넓게 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바른 방향, 감정적인 방향이 아니라 객관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상호 이해를 하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예. 근데 지금 주한미군들과 그 가족들이 와 있는데, 네. 근데 유감스럽게도 15%, 16% 정도뿐이 안 와 있다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많이 오면 올수록 그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대단히 클 거란 말이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어서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예, 경제적 효과도 매우 크죠. 사실은 뭐 요새 많이 보도에서 보는 것처럼 평택 기지 이전이 제때 안 돼서 지연되는 바람에 뭐 평택 지역 경제가 굉장히 흔들린다. 뭐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경제적 효과라는 게 이제 직접적인 그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있습니다. 근데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에 대한 뭐 그 평택 기지 이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약 연간 한 1,300억 원 정도가 소비될 거다. 그래서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큼 뭐 크다.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반론도 사실 또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그것을 얻는 대신에 잃어버린 것도 있다라는 의미에서. 근데 하여간 직접적인 이런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한 거로 보이고요. 또 이러한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좋은 이웃 운동이나 뭐 이런 친선 교류에서 나타나는 부분은 대체로 간접적인 효과,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사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는 그 미국 사회를 이해한다는 것이 이제 국제적인 안목을 좀 띄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좀 이게 가치적인, 문화적인 이런 쪽에서 우리가 얻어들이는 효과도 굉장히 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뭐 우리가 미국을 이해하려면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뭐 군사 등등 이해할 게 상당히 네. 많죠. 우리 박영웅 부회장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역적인 경제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우선 이
주한미군 장병들이 열심히 그 복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외출을 한다든지 특박을 한다든지 그 시내에 나오게 되면은 아주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거리 거니는 표정이라든가 그리고 음식점에 가도요 이제 이 김치깍두기는 물론이고요 된장찌개 그 밖에 이 불고기나 이제 한국 갈비 중에서도 양념갈비를 또 좋아합니다. 그 맵고 또 짜고 이런 것도 많이 한국 전통 음식이라 생각해서 먹고 즐기고 있고 그런데 그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주한미군 부대가 뭐 전국에 10군데가 훨씬 넘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이 장병들이 나와서 맞이하는 음식점이라든가 또 그들이 즐기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공간을 종합해서 보면 적지 않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미군 장병들을 대하는 업소라든가 이런 시민들에게도 미군 장병에 대한 고마움과 또 그분들은 잘 좀 접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걸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측면이 있죠. 참 실제로 그렇게 돼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에 대한 그 도움이라든지 우리에게 오는 혜택을 많이 알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우리 조석근 소령님,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그 많은 봉사활동을 하죠. 예를 들면은 어린이 영어 교실을 운영한다든지 또 그 어려울 때 빈민촌을 방문한다든지 이런 그 활동이 있는데 이 미군들의 활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미군의 그 봉사활동과 한국 국민에게 다가서는 노력은 정말 다각적으로 많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요. 주한미군 중에 그 버딘 중령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자기가 자녀를 3명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아이들 2명을 입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과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입양해서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다음 전 사령관인 벨 사령관 같은 경우는 역시 또 손녀로 한국 아동을 입양한 경우가 있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숭례문 그 화재 사고 시 성금을 모아서 또 한국에 전달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임 시에 본인에게 들어온 각종 선물, 많은 선물들을 다 숭례문 그 화재의 복원에 보탬이다라고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참 가슴이 흐뭇한 그런 사례들이 많고요. 태안반도에서 있었던 대규모 기름 유출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주한미군들이 그 추운 날에 부대별로 다 돌아가면서 거기 가서 기름을 닦아내고 쓰레기를 걷어내고 이런 체험들을 전 캠프별로 돌아가면서 다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또 하지 못한 또 동참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메시지를 주는 활동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활동들도 대단히 많이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우리 박영훈 부회장님. 네. 이런 그 군인들이 활동한 거 이외에 또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이외에도 청소년 영어 캠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우리 현실적으로 대단히 아주 필요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그 농번기에는 조를 편성해서 바쁜 일손도 도와주는 그런 자세를 볼 때 아주 고마운 데다가 더욱 참 흐뭇하고 그렇죠. 그 밖에도 이 한국 국악 문화 또 음식 만들기의 그 문화 현장 또 한국 국민들이 살고 있는 농촌이라든가 어촌 이런 데에도 직접 체험을 통해서 파악을 한다든지 그래서 한국과 좀 더 가까이 친구 사이로 지내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양쪽이 마찬가지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한국은 아름다운 나라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복무를 하고 있다. 이런 흐뭇한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국군들도 해외 파견돼서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와서 저렇게 복무를 해주고 있는 미군에 대해서
좀 좋은 인상을 갖게 되고 고맙게 생각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만요.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가 한미 친선 주간이었죠. 그 기간 동안에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고 들었는데 우리 유종래 중위께서는 어떤 행사가 열렸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예, 저도 그 행사에 참가했기 때문에 예,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행사는 지난주 한 주 동안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역대별로 이제 미군 장병과 가족들이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투호, 제기차기, 윷놀이 등 이런 민속 놀이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장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평소에는 그냥 만들어진 것을 먹어보기만 했던 김치 담그기, 그리고 떡 매치기, 이런 경험도 함께 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문화 공연도 유치해서 행사를 벌였고, 무엇보다도 특히 올해는 평택 지역대에서는 이제 육군본부 풍물놀이 단을 이렇게 초청해서 큰 행사를 해서 아주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들을 한 500여 점 이동해서 야외 전시를 했고, 또 이제 대구 지역대에서는 한 500여 명의 주한미군 장병과 가족들이 부석사, 선비촌, 소수서원이 있는 선비의 고장 영주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전통의 아름다운 문화를 좀 더 가까이에서 체험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미 친선 주간 행사는 단순한 행사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 주한미군과 그 주한미군 장병 가족들에게 한국 문화를 이해시키고 감동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계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참 쫓아다니느라고 바빴겠습니다. 예, 정말 저희 한국군지원단 간부와 카투사들이 정말 바쁘게 준비하고 바쁘게 참여하고 이렇게 예. 이러한 함께 행사가 했습니다. 시작된 지가 그 33년이 됐다지요. 예, 올해가 33주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행사가 있었고 또 이러한 계기는 어떻게 예. 마련됐는지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예, 그 1977년에 동두천에 있는 미 이사단 지역에서 카투사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이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 이사단장이었던 그레인저 소장, 그리고 저희 단 예하 미 이사단 지역대장이었던 남성철 중령, 그리고 김영규 병장이 함께 카투사와 미군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제 카투사의 날을 만들어보자 해서 축제를 처음 시작했고, 그 첫 해 때는 이제 6.25와 그다음 베트남전, 이렇게 한미가 함께 참전했던 역사를 가장 행렬로 그려서 보여줬고, 행사 뒤에는 카투사 기념비를 또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게 이제 80년대 들어오면서 용산 쪽에서 이제 카투사 위크라는 이름으로 기간도 연장해서 축제를 하게 되었고, 점차 전 지역대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5년 전부터는 그 각 지역대 사는 이 위크 행사를 한미 친선 주간 행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한미 주간 친선 행사 외에도 뭐 한미 우호 정진을 위한 행사가 다양하게 일어나죠. 예를 들면 뭐 태권도도 탁 하고 예. 또 그 뭐 웅변 대회도 하고 예. 이런 행사들이 있는데 크게 예.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잘 알고 계시는데 저희가 정말 한미 우호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요즘 이제 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그 영어 교실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카투사 230여 명하고 주한미군 100여 명이 함께 전국에 60여 개 무료 영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무료 교실은 초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활동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틈새 가정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실도 운영이 되고 있어서 지역 주민하고 학생들의 호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카투사들은 주한미군하고 주한미군 장병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글 교실도 35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어 교실과 한글 교실의 1년 동안의 성과를 되짚어보는 의미에서 매년 1회 이제 한국어 영어 웅변 대회를 갖고, 올해도 이제 7월 달에 용산에서 본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우리 유용래 대위께서는 너무 자기가 그 소속된 이 카투사에 대해서 너무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경순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예, 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니까 굉장히 뭐 잘 아실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카투샤가 기능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 생각해보면 카투샤가 현재 한 4,800명 정도 있는데, 한국군의 규모에서 보면 사실 뭐 1%도 안 되는 거죠. 60만이라고 보니까. 그때 미군 규모에서 보면 약간 뭐 10% 이상, 15% 뭐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우리가 비율로 보면 주한미군의 경우에 한 뭐 7, 8명 중에서 한 명은
한국군 카투샤 병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군 또는 한국에서의 군사 외교의 최첨병에 나가서 있는 것이 카투사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마 유대인님처럼 자랑을 하실 만한 그런 구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카투사 갔다 오셨어요? 아이, 저는 못 갔다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이렇게 저는 줘서 들은 경험입니다. 그러면은 이 한국 위에도 이 예. 카투사 제도가 있는 건지, 이 주한미군이 있다면은 만약에 다른 데도 예를 들어서 주중미군, 주일미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중간 역할을 카투사가 하는데, 다른 국가에서는 누가 역할을 하는지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카투사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독특한 제도입니다. 사실은 왜 사실 이렇게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 세계 유일한 제도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형성이 됐냐 하면 이게 한국 전쟁 중에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카투사가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게 50년 7월에 이승만 대통령과 메가더 장군이 구두협정에 의해서 형성이 됐고요. 그 규모는 좀 이제 줄어들었지만 이게 계속 유지돼 왔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구조로 유지되는 외국군 관계에서 형성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주 유일한 구조이고 또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또 주한미군과 한국군 간의 긴밀도가 그만큼 높은 게 아니겠느냐 하는 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단히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제도군요. 그러면은 우리 박영웅 부회장님, 네. 이 한미 간에는 상당히 우호정진이 이게 잘 돼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발전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교류 협회 차원에서 학술 교류라든지 또 무슨 어떤 친선 관계라든지 이런 교류를 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매년 진행이 돼 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나라도 국격이 선진국으로 이제 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올림픽도 개최했고 월드컵도 개최했고 그리고 우리 교육 수준이 또 빼어난 점이 있고 그래서 이 학술 교류를 통해서 한미 간의 좋은 친구 관계를 더욱 맺어나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해서 연간 주한미군에 대한 역사교육 이런 것들을 한 10차례 정도로 늘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서 수고하고 있는 장교 부인들을 초청해서 여러 가지 리크레이션이나 또는 특성 한국 요리 전통 요리 강습을 통해서 또 같이 시식도 하고 또 남편들을 나오게 해서 요리한 것을 함께 즐기게 합니다. 이런 유익한 재미있는 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모범장병을 초청해서 이제 스키 투어를 비롯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운동 경기, 탁구를 비롯한 팽이치기, 연 날리기 이런 데까지도 저희들이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적으로도 여러 가지 전문 채널을 통해서도 있지만은 저희 민간 차원을 통해서도 이 국악교실 운영해서 시범을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태권도 이외에도 우리 국기라고 할 수 있는 옛날부터의 당수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좁은 공간에서 체험을 통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그리고 한국 말 중에서도 재미있는 사투리 같은 것도 일러줘서 서로 웃으며 즐기게 하고 해서 끈끈한 한미 간의 관계를 이어져 나가기 위한 학술적인 내지는 다양한 오락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돈독히 이어져 나가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미 친선 좋은 친구 협회. 이름도 길고 참 정감이 가는 그런 이름인데 참 그렇습니다. 이름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것을 창설한 배경에는 어떤 큰 뜻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창설을 하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뼈저리게 느낀 한국 전란, 북한에게 침략으로 인해서 당한 우리의 고통과 이거를 지켜주기 위해서 유엔군과 특히 미군이 와서 희생을 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는 아주 어려움 속에서 딛고 일어나서 오늘날과 같은 경제 부강과 선진국 대열에 서게 됐는데, 그 배경에는 유엔군, 주한미군의 배려가 깔려 있다고 아마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라포츠 사령관이 계셨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본협회의 김연필 회장과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개인적 또는 공적으로 얘기를 나누다가 한미친선 좋은 친구 협회를 만드는데, 창설하는데 뜻을 같이 해서 지금 한 5년 정도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저는 그 이후에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정부의 관계 부처와 기관 단체 그리고 많은 회원들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협회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행사를 잘 이분들과 더불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을 갖게 되죠. 네. 사명도 중요하고 참 이게 자기 희생이 없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 돼 가는데요. 우리 김경순 박사님, 네. 이 한미 동맹에 나아갈 방향 거창한가요? 하여튼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처음 시작해서 한미동맹을 시작했는데, 이제 마무리가 한미동맹을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하는 부분에서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10여 년간 한미동맹을 비유할 때, 중년의 위기냐, 황혼의 이혼이냐, 이런 비유를 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이 좀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한미동맹은 우리 사회의 발전, 그 다음에 국제환경의 변화, 또 특히 국제환경의 변화 중에서도 이 동북아 쪽에서의 변화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변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21세기의 안보동맹의 패러다임을 찾자, 이런 의미에서 보통 현 정부에서는 이게 이제 미국과의 한미동맹을 전략적 동맹이라는 구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략적 동맹이라는 것의 내용을 좀 더 이제 들어가 보면 사실 지역적으로 봐서 이게 한반도에만 천착하지 말고 좀 더 넓은 세계로 국제적인 모습을 갖춰 나가자 하는 것과, 또 좀 내용적으로 보면 신뢰 동맹이라든가 가치 동맹,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라는 가치를 가져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세계 평화 구축 동맹이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제 이게 한반도 주변 상황에 돌아가는 것과 맞물림이 같이 가는데, 한반도 주변 상황이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미국도 지금 군사 변환 단계에 들어서 있고, 또 안보 자체, 위협 자체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국가 대 국가의 싸움이 중요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은 우리가 보통 비전통적 위협이다라고 얘기하는 또는 WMD 위협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위협들이 강화되면서 형태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갖추고 있고, 또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중국이 이제 경제적 부상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있고,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군사 현대화도 굉장히 이제 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항모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되는데 그만큼 커지고 있고, 거기에 사실은 또 뒤질세라 일본도 사실은 군사대국화되는 부분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러시아 쪽도 보면 경제가 이제 복구되면서 이제 나온 것이 이 군사적 현대화 를 기치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도 속에 있는 것이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다라고 하면 큰 틀에서는 전략적 동맹이라는 구도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조금 더 이제 좀 덧붙인다라고 얘기하면, 한미동맹을 우리가 조금 정치적인, 국내 정치적 차원이나 양국이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쪽으로 이용되지 않는 구도로 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것과,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사실은 전쟁 중에 형성이 됐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편승의 형태죠. 안보, 미국이
갖춰놓은 그 또 생각해놓은 구도 속에 우리가 이제 올라타는 형식의 편승동맹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이 좀 더 이제 변화되는 보다 이제 평등한 정도로 변화돼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변화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요. 준비할 것에서 중요한 것은 뭐 아까 얘기했지만 그 전체적인 위협 변화 때문에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으로 가고 있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우리도 이것을 전면적으로 부정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선제 대응할 수 있느냐, 또 뭐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2012년 전자권 반환의 시점에 들어섰고, 전자권 반환의 시점에 들어선다라고 하면 이 동맹의 패턴에 있어서 굉장히 다른 모습을 갖추게 될 겁니다. 그런 구도에서 보면 뭐 최근에 들어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그 미국이 맡아주었던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갖춰 나갈 거냐라는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갖춰 나가고, 특히 전자권 이행 이후에 전략적 공백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메꿔 나갈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형태로 나아가야 되겠죠. 네, 지금 이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그 일강들의 각축전, 특히 중국, 일본, 러시아가 군사 대국화돼가는 이런 시점에서 네. 한미 동맹은 더욱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박봉 부회장님. 네. 그러면은 우리 김경순 박사의 말씀대로라면은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참 한미 동맹은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어떻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제 한미 동맹은 이제 혈맹 관계에서 출발해서 이와 같이 이제 돈독히 발전을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선은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이제 남북 간의 이런 현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구촌의 한 가족이라고 할 때의 남북 관계 또는 그 한미 관계, 동맹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하프사령관이 말씀한 대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도움을 주었더니 되로 주었더니 말로 주더라. 이런 말이 상당히 그 의미가 되새겨지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미 간의 동맹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나가기 위해서 이 공적으로 힘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그 틈새 이 민간 차원에서도 더욱 노력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펼쳐지는 좋은 21세기의 역사를 한미 간의 좋은 친구, 좋은 이웃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한국을 주한미군들에게 소개시키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나아가서는 이제 금년부터는 부모님들도 초청해서 4박 5일간 함께 지내면서 그리고 이제 이해를 하고 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병들이 한국은 좋은 나라, 좋은 이웃이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그렇구나 하고 안심을 하고 이제 돌아가실 수 있는,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한미 동맹, 한미 유대 강화, 또 좋은 친구를 통해서 좋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유정래 대원님, 예. 아까도 한미 간의 친선 우정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예. 앞으로 미군과의 어떤 행사 같은 게 있으면 좀 더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는 이제 카투사들의 활동을 통해서 주한미군이 좀 더 한국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은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틈새가정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교실 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태권도 같은 운동도 한미 장병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후반기부터는 좀 더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 한미 의무장병이 함께 소외계층을 다가가서 의료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지금 협조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한미동맹 강화의 저변 확대를 위한 그런 최첨병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조석근
소장님, 지금 현재 사실상 한미동맹은 동북아뿐만 아니라 세계 그 질서 유지와 또 평화에도 상당히 기여하고 있죠. 앞으로 그 한미동맹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갖다 계획하는 것이 있으면은 좀 이 자리에 빌려서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하신 그 김 박사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관심사를 집약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21세기 안보 환경에 맞는 그 지속성과 변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먼저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한미연합사는 이러한 새로운 전략 환경에 대해서 안보 환경에 부합된 작전 계획, 그 연합 방위 능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실제 실행 부대인 우리 한미연합사는 정말 한미 간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고한 안보 협력 관계를 유지한 가운데 추진을 해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국민들의 그 적극적인 지지, 또 좋은 친구 협회 같은 그런 훌륭한 어떤 그 단체들의 지지, 이런 것들은 정말 꼭 필요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어떤 지원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한미동맹에 있어서는 자타공인하는, 세계 누구나 인정하는 세계에서 최고라는 그 가장 강력한 연합방위 체제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핵심 역할을 수행한 한미연합사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킨다는 이 확고한 임무는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갈 계획입니다. 한미동맹, 상당히 여기 나온 네 분의 패널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네 분의 패널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한미 친선주간을 맞이해서 오늘 대담을 나눴습니다. 정말 좋은 얘기가 됐고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가 됐기를 빕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국방대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